앞으로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망할까요? 이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미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는 세계 경제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어딘가 그때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시나리오와 한국의 현재를 비교해보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는 것이죠. 1. 일본 부동산 붕괴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경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엔화 강세, 수출 호황, 기술력 상승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등했죠. 특히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도쿄 땅값은 10년 사이에 3배 이상 폭등했고, 도쿄의 황공부지만 팔면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죠. 그러나 이 버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 대출을 조이자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하락장은 10년 이상 지속됐고 그 피해는 단순히 부동산을 넘어서 일본 전역의 가게, 기업,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버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과 닮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며 일본과 닮았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1.5 아래로 떨어졌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수요 감소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도 현재 출산율 0.7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일본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면 한국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일본도 1990년대 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었는데 한국은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끌, 비투로 내 집 마련한 세대가 많다는 점은 더욱 위험하죠.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인구 피크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가 과거 일본보다 빠르며 외국인 투자나 개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100% 같은 길을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3. 미래 시나리오 3가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일본형 장기 침체 서서히 죽어가는 부동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겪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미미. 매수 심리 위축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지방 및 신도시는 고립. 고령층 매도 증가 공급 초과 하방 압력 심화. 실제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 일부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은 빈집 증가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은 안정자산이 아닌 현금화하기 어려운 골칫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구조조정형 부동산 정상화 질적인 전환. 이 시나리오는 희망적인 방향입니다. 공급 축소 정책.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집중. 도시 간 격차 조절.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도시를 부양. 주택 형태 변화. 아파트 위주 소형주택, 공유주택, 임대 중심으로 전환. 즉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은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닌
완만한 회복 곡선을 그리며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글로벌 투자 연계 K부동산의 세계화. 이 시나리오는 현재 정부와 일부 기업들이 희망하는 미래입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 부동산 투자 이민, 글로벌 개발 사업. 서울 강남 한남동 등 프라임 입지의 세계적 투자자 유입.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첨단 도시 모델 수출. 즉, 한국 부동산이 국내 내수 자산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나리오에는 국제 정세, 환율,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동산이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자산과 문화의 결합체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결국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단 하나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교차할 수 있고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바로 변화는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세라는 제도가 흔들리고 있고 서울 외곽과 지방은 거래 절벽을 겪고 있으며 2030세대는 부동산보다 주식 코인 달러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아닌 현명한 자산관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마무리하며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10년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기다리는 식의 단순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산 상황, 지역 특성, 연령대, 생애 계획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행복한 부동산 정보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부동산 내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